안녕하십니까? 오늘 동영상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영문법 교재를 1시간 분량으로 단축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시간 동안 연속해서 듣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 차례 나누어 들으시기 바랍니다. 1시간 동안 잘 듣고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시중에 나와 있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수많은 영문법 교재들을 독파하시는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어 문장을 볼 때마다 어렵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단어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문장이 길어지면 어디서부터 해석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험. 아마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복잡해 보이는 모든 영어 문장이 결국 단 5가지 기본 형태, 즉 문장의 5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영어를 연구하며 영어 회화 교재 500권, 영문법 50권 이상을 완전 독파했습니다. 그 긴 시간 끝에 깨달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영문법은 회화를 막는 장벽이 아니라 회화를 자유롭게 하는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문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문장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그 문법의 틀 위에서 영어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한 여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걸음으로 영어의 모든 문장을 지탱하는 뼈대인 문장의 5형식을 살펴본 뒤 그 원리를 활용해 실제로 문장을 직접 조립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영어 문장 수십만 개를 암기한 상태에서 바라본 영어의 구조는 놀랍게도 매우 단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 한국인이 학교나 학원에서 질릴 정도로 공부했던 영어의 모든 것을 하나의 지도로 압축해 놓은 영어 문장의 기본 구조도입니다. 영어 문장은 길든 짧든 문장의 5형식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문장의 5형식을 구성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등이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데 여기에 각종 수식어가 붙어 문장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학교나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영어를 공부해왔지만 사실 그 내용이 제대로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문장을 이루는 기본 요소와 그 요소들을 정교하게 수식하는 부품들, 어떤 품사들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영어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그 배운 지식들을 하나로 모아 직접 문장을 조립해 볼 차례입니다. 주어와 목적어라는 문장의 기본 뼈대를 시작으로 명사구,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 등 다양한 요소들을 단계적으로 쌓아 올리며 같은 문장 형식이라도 구성 요소에 따라 얼마나 다채롭게 변신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조립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학창시절에 다들 한 번씩 공부해본 문장의 5형식입니다. 영어 문장이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분석을 해보면 결국 이 5가지 형태 중 하나라는 것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각 형식별 번역하는 순서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번호를 매겨 놓았습니다. 이들 5가지 형태의 다양한 문장들을 많이 접해봄으로써 어떤 새로운 문장을 만나더라도 몇 형식의 문장인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문장의 5형식을 보니 주어와 동사는 다 있네요. 이는 어떤 문장이라도 제대로 구성이 되려면 주어와 동사는 필수라는 말이겠지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는 타동사인 반면에 목적어 없이도 문장이 성립되는 문장의 동사는 자동사라 합니다. 보어가 필요 없는 경우 1형식의 동사는 완전자동사, 보어가 필요한 2형식의 동사는 불완전자동사라 합니다. 역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는 보어가 필요 없는 3형식과 4형식 문장에서는 완전타동사, 5형식 문장처럼 보어가 필요한 경우의 동사는 불완전타동사라 합니다. 결국 보어가 필요 없다는 것은 그 자체가 완전한 역할을 하기에 완전자동사 또는 완전타동사라 하고 불완전자동사나 불완전타동사는 불완전하기에 보어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 나올 보어 부분에서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문장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등이 바로 문장을 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본 요소라 합니다. 여기에 각종 수식어가 붙어 문장이 길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문장의 기본 요소와 각종 수식어 등이 문장을 구성한다는 사실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들 요소들이 문장의 기본 골격이라면 이들 기본 골격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부품들이 바로 우리 골치를 아프게 했던 각종 품사 및 기타 문법 용어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문장 구성의 기본 요소들 중 주어와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부품들입니다. 문법책에서 다들 보셨던 명사, 대명사, 부정대명사, 투부정사 중 명사적용법, 동명사, 명사구, 명사절 등 모두 명사라는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짧든 길든 모두 명사로 번역하는 명사 계열입니다.
주어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모두 있으니 모든 문장의 주어 부분에 이들 7가지의 명사 계열이 들어갈 수 있으며 3, 4, 5형식 문장에만 있는 목적어 자리에도 이들 명사 계열이 부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들 중 특히 명사구나 명사절이 문장에 들어가게 되면 무척 길어집니다. 이번에는 문장의 구성 요소 중 동사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 문장은 어떤 형태이건 간에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동사에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있지요. 비동사는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로 1형식과 2형식 문장에서 사용됩니다. 주격 보어가 필요 없는 1형식 문장인 경우에 비동사를 완전자동사라 하고 2형식에서처럼 보어가 필요한 경우에 비동사는 불완전자동사라 합니다. 불완전하니까 보어가 필요하겠지요. 일반 동사 역시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습니다. 목적어 없이도 제 기능을 할 경우에 동사를 자동사라 하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동사를 타동사라 합니다. 그런데 일반 동사가 자동사로 쓰이느냐 타동사로 쓰이느냐에 따라 몇 형식의 문장으로 쓰이는지가 결정되지요. 그런데 일반 동사는 사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거의 모든 단어가 자동사와 타동사로 모두 쓰입니다. 이 말은 이론적으로는 거의 모든 일반 동사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모두 쓰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자동사로만 쓰이고 저 단어는 타동사로만 쓰인다는 편견을 버려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뒤에 동사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live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모두 쓰이는 단어입니다. 1형식으로 쓰이면 그냥 떠나다는 의미이고 2형식인 경우 불완전자동사이기에 어떤 상태로 떠나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태에 해당하는 형용사가 주격보어로 와야겠네요. 3형식으로 쓰이면 무언가를 남기다, 무엇을 떠나다는 의미로 목적어를 취하는 경우입니다. 4형식인 경우 누구에게 무언가를 남기다는 의미로 쓰이며 5형식이면 무언가를 어떤 상태로 두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은 주격보어나 목적격보어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들입니다. 보어는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요소로 각각 주격보어, 목적격보어라 합니다. 이는 주어나 목적어를 수식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서술적으로 쓰이는 요소들입니다. 이들 주격이나 목적격 보어가 될 수 있는 요소는 명사 계열과 형용사 계열인데 명사 계열은 앞부분에서 다룬 주어와 목적어에 쓰일 수 있는 명사 계열과 같으며 형용사 계열은 서술적으로 쓰이는 형용사, 서술적으로 쓰이는 분사, 투부정사 중 비투용법, 형용사구, 전치사구 등입니다. 다만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형용사절은 명사인 선행사를 수식하는 절로서 수식어에 해당되기에 보어로 사용되는 요소는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는 것은 수식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들입니다. 수식어에는 형용사 계열과 부사 계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식어로서의 형용사 계열은 앞에서 다룬 주격보어나 목적격보어에 쓰이는 형용사 계열과는 다릅니다. 보어라는 것은 주어나 목적어를 서술을 함으로써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He is kind라는 문장에서처럼 보어를 서술형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수식어에 쓰이는 형용사 계열은 명사를 그 앞이나 뒤에서 수식하는 수식어라는 점에서 He is a kind person처럼 한정적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수식어에 들어갈 수 있는 부사 계열은 동사나 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간, 장소, 정도 등을 나타내는 부사, 빈도를 나타내는 빈도부사, 전치사구,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투부정사, 그리고 각종 부사절 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장의 기본 구조도는 본 동영상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인데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하실 때에는 이 영어 문장의 기본 구조도를 머릿속에 그리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어 문장을 이해하는데 매우 큰 효과를 보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투부정사를 공부하는 경우 투부정사는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 등 3가지 용법이 있다는 거 다들 들어보셨지요? 명사적 용법은 명사로 번역하기에 문장의 기본 요소 중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보어에 쓰이며 형용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은 각각 명사와 동사 등을 수식하기에 수식어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품이구나 하고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곧바로 적절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들 각 부품들을 문장의 구성 요소에 하나씩 조립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 계열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요. Tom is a college student. I love Tom. 톰이라는 고유 명사가 주어에 쓰인 경우와 목적어에 쓰인 경우입니다.
이들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는 톰이라는 고유명사뿐 아니라 보통명사, 추상명사, 물질명사, 집합명사 등 그 어떤 명사 계열이라도 쓰일 수 있습니다. All of them are here to see you. I like all of them. 이번 문장들은 all이라는 부정대명사가 주어와 목적어에 각각 쓰인 경우입니다. 참고로 부정대명사는 정확히 누구인지, 무엇인지, 혹은 얼마인지를 딱 정해서 가리키지 않는 대명사로 불특정한 대상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부정대명사에는 all, both, some, any, each, either, neither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동명사가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경우입니다. Learning English is not easy. I enjoy learning English. learning이라는 동명사가 2형식과 3형식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에 각각 사용된 경우입니다. To teach English is very interesting. I want to teach English. I found it hard to solve the problem. 이번에 보시는 문장들은 투부정사가 각각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쓰인 경우를 보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2형식 문장에서 주어로, 두 번째 문장은 3형식 문장에서 목적어로, 마지막 문장은 5형식 문장에서 투부정사 용법이 목적어로 사용된 경우인데, 목적어가 투부정사 자리에 오는 경우에는 it라는 가목적어로 처리하고 진목적어인 투부정사 이하는 맨 뒤로 이동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명사구가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명사구란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하나의 명사처럼 문장에서 기능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어와 동사를 갖춘 절과는 다릅니다. 앞에서 다룬 투부정사도 일종의 명사구라 볼 수 있습니다. This wonderful car is a gift for you. I'll buy this wonderful car. 앞의 문장은 this wonderful car라는 명사구가 2형식 문장의 주어에 사용된 케이스고, 두 번째 문장은 this wonderful car가 3형식 문장의 목적어 자리에 사용된 케이스입니다. 이번에는 명사절이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경우를 보겠습니다. 명사절이라고 하면 주어와 동사를 갖추고 있으면서 명사로 번역되는 절로서 대절과 뭐뭐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whether가 이끄는 절, 의문사가 이끄는 간접 의문문, 그리고 복합관계 대명사인 whatever, whichever, whoever가 이끄는 절 등이 대표적인 명사절입니다. 첫 번째 문장 that he is honest is true, 두 번째 문장인 I know that he is honest는 모두 대시 이끄는 명사절로 각각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장은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있어서 길기 때문에 이것을 it라는 가주어로 처리하고 It is true that he is honest처럼 된 명사절을 뒤로 옮길 수 있습니다. 3번과 4번도 역시 주어 자리에 명사절인 whether와 간접 의문문이 왔는데 이들도 역시 가주어인 it로 처리하고 맨 뒤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은 명사절인 간접 의문문이 목적어 자리에 있네요. 참고로 간접 의문문이라면 when, where, how, what, which 같은 의문사가 이끄는 절로서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순서로 되어 있는 절을 의미하는데 모두 명사로 번역합니다. 여섯 번째 문장과 일곱 번째 문장은 전형적인 5형식 문장이네요.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어로 구성되는데 이 두 문장은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인 대절이 온 예문입니다. 여섯 번째 문장은 원래 I believe that he is a spy impossible입니다. 그런데 목적어인 that he is a spy가 중간에 들어가서 길고 어색해 보이지요. 그래서 가목적어인 it로 처리하고 진목적어인 이 대절을 맨 뒤로 보내 I believe it impossible that he is a spy라는 전형적인 5형식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로 원래 문장은 I find how we solve the issue crucial입니다. 이 문장 역시 명사절인 간접의문문 how we solve the issue가 중간에 위치해 길고 어색하지요. 그래서 가목적어 it로 처리하고 맨 뒤로 보내 I find it crucial how we solve the issue라는 5형식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find가 5형식 문장에서 사용되면 목적어가 목적격보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과 9번은 whichever가 이끄는 복합관계 대명사 이하의 절이 각각 명사절로서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사용되었습니다. whichever나 whatever, whoever 등은 양보의 의미를 갖는 복합관계 명사로서 명사로 번역되는 명사절을 이끕니다. Whichever you choose will be yours. 이 문장은 2형식 문장의 주어 자리에 있으며 양보로 번역해야 하기에 네가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선택한 것은 너의 것이 될 거야 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you can take whichever you choose. 이 문장은 take의 목적어 자리에 있고 양보로 번역해야 하기에
너는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선택한 것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번역합니다. 자, 이제까지 알아본 명사절은 잘만 활용한다면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기에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격 보어나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은 명사 계열과 형용사 계열입니다. 명사 계열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니 넘어가겠습니다. 형용사 계열에는 서술 형용사, 서술적으로 쓰이는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 투부정사, 비투용법, 형용사구, 전치사구 등이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지금 보시는 것은 모두 이 형식 문장으로 주격 보어 자리에 명사 계열이 사용된 예문들입니다. 1번 문장 He is Bill. 이 문장은 주격 보어의 고유명사인 bill이 사용되었는데 이 외에도 어떤 명사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2번 문장 Seeing is believing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의미로 보어의 believing이라는 동명사가 쓰였군요. 3번 문장 My goal is to master English this year. 이는 나의 목표는 금년에 영어를 마스터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주격 보어의 명사적 용법인 투부정사가 쓰였습니다. 4번 문장 The problem is how to solve it. 이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이다는 뜻으로 보어의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사용되었는데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명사로 번역합니다. 5번 문장 The problem is that I have no time now. 이 문장은 보어의 대절인 명사절이 사용되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로 번역이 되기에 that 이하의 절이 명사로 번역됩니다. 6번 문장 What I want to know is when you can come. 이 문장은 주격 보어의 의문사 when이 이끄는 간접 의문문이라는 명사절이 쓰여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네가 언제 올 수 있는지이다처럼 when 이하를 명사로 번역합니다. 7번 문장 The problem is whether he'll change his mind. 이 문장에서 뭐뭐인지 여부이다는 의미를 가진 whether가 이끄는 절 또한 명사절로서 문제는 그가 마음을 바꿀지 여부이다로 명사로 번역합니다. 마지막 8번째 문장에 사용된 whoever가 이끄는 절 또한 명사절로서 양보절을 이끄는 복합관계 대명사절입니다. 승자는 먼저 일을 끝내는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바로 그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소개해드린 예문 이외에도 무척 많은 문장으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어로 이루어진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보어 자리에 명사 계열이 사용된 경우입니다. 1번은 나는 그를 빌이라고 부른다는 의미로 여기서 쓰인 call은 5형식에서 사용될 경우에는 전화하다는 뜻이 아니고 목적격 보어로 부르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쓰인 동사 believe는 원래 믿다는 뜻이지만 5형식에서 사용되면 목적어가 목적 보어라고 믿는다는 의미가 되어 나는 그가 의사라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3번부터 5번까지의 문장에서 사용된 동사 ask, want, allow 등은 목적격 보어의 형태가 투부정사이면 명사적 용법으로서 명사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3번은 나는 그에게 당장 떠날 것을 요청했다. 4번은 나는 네가 당장 떠나는 것을 원한다. 5번은 그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했다처럼 투부정사가 모두 명사로 번역됩니다. 6번째 문장은 made가 사용되었는데 사역동사와는 다릅니다. 이 문장에서는 made 뒤에 목적어 힘이 오고 그 다음에 what he is today라는 명사절이 왔습니다. 이 명사절은 힘이라는 목적어의 상태나 정체성, 결과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합니다. 즉, 그들이 그를 오늘날의 그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죠. 마지막으로 7번은 너는 나를 네가 원하는 거라면 뭐라도 좋으니 그렇게 불러도 된다는 의미로 목적격 보어가 whatever라는 복합관계 대명사절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같은 복합관계 대명사는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처럼 양보로 번역되는 명사절을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whatever, whichever, whoever 등은 모두 양보절로서 명사로 번역되는 명사절을 이끄는 복합관계 대명사이지만 동시에 수식어인 부사절을 이끌기도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명사절을 다루는 부분이기에 복합관계 대명사절이 부사절로 사용되는 경우는 수식어 부분에서 자세히 다룰 계획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앞에서 이미 다룬 것인데 주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계열도 쓰일 수 있다고 했지요. 다음 예문들을 보세요.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듯이 주격 보어나 목적격 보어에 사용되는 형용사 계열은 주어나 목적어를 부연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he is happy에서처럼 서술적으로 기술하는 것이지 he is a happy person처럼 명사를 수식하는 방식으로 기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2번과 3번에 사용된 seem to be와 appear to be 용법은 둘 다 뭐뭐인 것 같다는 의미인데 seem to be는 주관적인 판단, appear to be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판단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5번과 6번 turn out to be 그리고 prove to be는 둘 다 뭐뭐로 밝혀지다는 의미인데 turn out to be는 처음에는 알 수 없었으나 나중에 어떤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사용되고 prove to be는 어떤 사실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 입증이 된 경우에 쓰이는 표현입니다. 여하튼 두 번째 seem to be부터 마지막 prove to be까지는 모두 이 형식 형태로만 사용합니다. 이번에 보시는 화면은 주격보호 자리의 형용사 계열 중 하나인 비투용법에 관한 것입니다. 비투용법은 문맥에 따라 주어의 예정, 의무, 운명, 가능성, 의도나 목적 등 5가지 의미를 가진 형용사구의 일종으로 형용사로 번역합니다. 비투용법은 문맥에 따라 예정으로 봐야 할지, 의무로 봐야 할지, 운명으로 봐야 할지, 가능성으로 봐야 할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1번에 있는 문장 The meeting is to be held tomorrow morning. 이 문장은 tomorrow morning이라는 시간이 특정되어 있기에 열릴 예정이라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다음 2번에 있는 문장 You are to report it to your boss immediately. 이 문장은 보고하다는 리포트, 상사인 보스, 그리고 즉시라는 immediately 등 단어로 추론해 볼 때 의무로 봐야 합니다. 다음 3번은 가능성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가능성을 나타낼 때는 주로 부정문에서 쓰이거나 특히 투부정사가 수동태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의미는 할 수 있다 또는 될 수 있다와 같이 can 또는 be able to와 비슷한 뉘앙스를 가집니다. 4번 문장 He was to become a great leader. 이 문장은 문맥상 어떤 단서가 될 만한 시간이나 조건 등이 없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보고 다양한 용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운명으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If you are to succeed, you must work hard. 이 문장은 문맥상 5가지 용법 중 의도나 목적으로 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 형식 주격보호 자리에 형용사 계열이 쓰인 예문들입니다. 1번과 2번 문장은 주격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쓰인 경우인데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excite라는 단어는 흥분시키다, 열광하게 만들다는 의미의 타동사입니다. 그런데 흥분시키는 또는 흥분된이라는 형용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형용사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나온 것이 분사이지요. 그래서 excite에 ing를 붙여 exciting이라 하면 능동의 의미를 가져 흥분시키는, 열광시키는 이라는 의미가 되고 excite의 과거분사 형태인 excited라고 하면 수동의 의미가 되어 과거분사라 부릅니다. 다음 3번 문장 He is hot-tempered. 이는 형용사인 hot 뒤에 하이픈을 붙인 후 temper라는 명사에 ed를 붙여 성격이 급한, 다혈질의라는 의미를 갖는 형용사로 번역되는 유사분사입니다. 화면 맨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cold-blooded, warm-hearted, quick-witted, absent-minded 등 무수한 유사분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4번과 5번은 주격보호 자리에 누구를 닮은이라는 의미의 전치사, like와 연락 또는 접촉이라는 의미의 명사 터치 앞에 전치사 인을 붙여 하나의 전치사구가 된 문장으로 모두 형용사로 번역됩니다. 6번 문장 The concert hall is full of people에서 full of people은 사람들로 가득 찬이라고 번역되는 형용사구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과 8번에 쓰인 of와 over는 부사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전을 보시면 형용사 기능도 있어서 여기서는 각각 꺼진, 끝난이라는 형용사로 사용되었습니다. of와 over가 형용사 기능도 있기에 다음에 설명하게 될 O형식 목적격 보어 자리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O형식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계열이 사용된 예문들을 보시겠습니다. O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이지요. 1번 문장 I believe him honest. 나는 그가 정직하다고 믿는다는 의미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O형식 문장은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우선 2형식인 주어 플러스 주격 보어로 만들었을 때 문장이 성립하면 O형식 문장이 제대로 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 believe him honest에서 목적어인 him과 목적격 보어인 honest를 2형식으로 바꾸었을 때 문장이 성립하면 그 문장은 맞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he is honest라고 해야 맞지 he is honestly라고 하면 문법이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I believe that he is honest를 I believe him honest라고 간단히 O형식 문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목적어의 he가 아니고 him이라 한 것은 목적어는 목적격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2번 문장 I left the door open. 여기서 leave의 과거형 left는 1형식으로 쓰이면 떠났다 라는 의미가 되지만 5형식으로 쓰이면 어떤 상태로 두었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The door was open이라는 2형식 문장이 성립하지요. 따라서 전형적인 5형식 문장으로서 저는 문을 열어둔 상태로 두었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3번 문장 I painted the door white. 나는 문을 하얗게 칠했다는 의미 같지요.
그런데 화이트가 혹시 화이틀리가 아닌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이 형식 문장인 The door is white로 했을 때 문장이 성립하면 O 형식 문장이 맞는 것입니다. The door is whitely라고 하면 문법도 안 맞습니다. 즉, I painted the door whitely라고 하면 부사인 whitely가 동사를 수식하는 것이기에 나는 문을 하얀스럽게 칠했다는 이상한 의미가 됩니다. 다음 4번 문장 I usually keep my phone off during the meeting. 이 문장에서 keep이라는 단어는 O 형식 형태 문장에서 사용되면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인 상태로 두다는 의미가 됩니다. My phone is off라는 문장이 성립하네요. 오프는 앞에서 뭔가가 꺼진이라는 형용사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지요? 마지막 5번 문장 I prefer the school over by noon. 이 문장에서 prefer는 무언가를 선호하다는 의미인데 O 형식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인 상태를 선호하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The school is over라는 이 형식 문장이 성립이 되지요. 그리고 over가 무언가 끝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계속해서 형용사 계열이 O 형식 목적격 보어에 사용된 예문들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분사도 형용사 계열이라고 했지요. 동사를 형용사로 만든 것이 분사인데 ing를 붙이면 능동의 의미, 과거 분사로 하면 수동의 의미가 됩니다.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동이라면 현재 분사 형태, 수동이면 과거 분사 형태로 하면 됩니다. 1번 문장 I won't keep you waiting so long. 목적어인 you와 목적격 보어인 waiting을 you are waiting 또는 you are waited로 바꾸었을 때 문맥이 맞는 것을 선택해야겠지요. wait라는 단어는 기다리다는 의미로 일형식 자동사로만 쓰이기에 you are waited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수동의 의미인 수동태 형식의 문장은 목적어를 주어로 만든 문장을 말하기에 목적어가 없는 wait 같은 1형식 또는 2형식 문장은 수동태로 만들 수 없고 목적어가 있는 3, 4, 5형식 문장의 타동사만이 수동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I want this car fixed right away. 저는 이 차가 당장 수리되었으면 합니다는 의미인데 This car is fixed라는 문장이 성립됩니다. 즉 수동의 의미가 되는 거지요. 만약 this car is fixing이라면 능동이 되어 차가 뭔가를 고친다는 의미인데 차가 고치는 대상도 없기에 능동형 동사가 들어가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장 I found him hot-tempered during the meeting. 이 문장에서 he is hot-tempered가 성립하네요. 나는 그가 회의하는 도중에 다혈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전형적인 O형식 문장입니다. 다음 4번 문장 We kept the flower vase full of water. 이 문장에서 쓰인 full of은 뭔가로 가득 차 있는이라는 형용사구입니다. The flower vase is full of water라는 문장이 성립이 되기에 O형식 문장입니다. 마지막 5번 문장 I have kept my wife in good health. 여기서 in good health는 전치사구로 건강 상태가 좋은이라는 형용사로 번역되는 형용사구의 기능을 합니다. My wife is in good health라는 2형식 문장이 성립이 되어 전형적인 O형식 문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까지 형용사 계열이 O형식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인 예문들을 보셨는데 O형식 문장의 단골로 사용되는 동사들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keep을 비롯해서 live, 그리고 find, believe, consider, want, paint, prefer, 그리고 사역 동사인 make, allow, let, permit 등의 단어들이 대표적인데 이들을 다른 많은 O형식 문장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 문법 지식은 단지 문법으로서 이해만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고 나중에 원어민과 영어로 대화 나눌 때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장 구성의 기본 요소 중 동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동사에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있습니다. 비동사는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로만 알고 있지만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동사도 역시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와 동작을 나타내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비동사는 자동사로밖에 안 쓰이므로 문장의 5가지 패턴 중 1, 2형식으로만 사용됩니다. 일반 동사는 1형식 패턴부터 5형식 패턴까지 모두 쓰입니다. 그런데 일반 동사가 자동사로 쓰이느냐, 타동사로 쓰이느냐에 따라 몇 형식의 문장으로 쓰이는지가 결정되지요. 그런데 일반 동사는 사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거의 모든 단어가 자동사와 타동사로 모두 쓰입니다. 이 말은 거의 모든 일반 동사는 이론상으로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모두 쓰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자동사로만 쓰이고 저 단어는 타동사로만 쓰인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만 합니다. 자동사로 쓰이면 목적어를 수반하지 않고 타동사로 쓰이면 뒤에 반드시 명사 계열인 목적어를 수반하지요. 자, 그럼 동사가 쓰인 여러 상황을 함께 보실까요? 먼저 비동사입니다.
동사 중 비동사는 1형식과 2형식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1형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주로 주어가 특정 장소에 있다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이때 비동사 뒤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가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The dog is out. 개는 밖에 있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out은 개가 있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She is here. 이 문장에서도 here는 그녀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My phone is on the table. 내 휴대폰은 테이블 위에 있다는 의미인데 on the table은 휴대폰이 있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이자 부사구랍니다. The concert is in Seoul. 그 콘서트는 서울에서 있다는 의미로 콘서트가 열리는 장소가 서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동사의 1형식에서의 두 번째 용법은 주어가 존재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God is라고 하면 신은 존재한다는 의미인데 가장 간결하면서도 존재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문장이지요. There is a cat in the warehouse. 이 문장은 창고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는 뜻인데 역시 1형식 문장으로서 여기에서 사용된 there is 구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유도부사라 합니다. 이 유도부사를 사용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주어가 불특정한 주어야 하고 두 번째는 주어의 존재 유무를 나타내는 경우여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 두 가지를 충족하기에 유도부사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There is Tom in the warehouse라고 했다면 문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여기서는 톰이 특정한 주어라서 유도부사를 쓰면 어색하기에 Tom is in the warehouse라고 해야 합니다. 1형식 비동사 문장에서의 핵심은 뒤에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 즉 명사 계열이나 형용사 계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동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언제, 어디에, 어떻게 등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나 부사구만 와서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동사는 1형식 형태로 사용되면 주로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지만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면 맨 아래 문장을 보세요. I'll be here for a month. 이는 나는 여기에 한 달간 있을 거야 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쓰인 be는 머무르다, 즉 stay의 의미이기에 동작 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비동사가 2형식에 사용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비동사가 2형식으로 쓰이는 경우는 주어의 상태나 신분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 경우 주어는 뭐뭐이다 또는 주어는 어떠한 상태이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주격보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주격보어입니다. 주격보어는 주어에 대해 추가 정보를 주거나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로 명사 계열이나 형용사 계열이 온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지난번 주격보어 부분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인데 주격보어가 될 수 있는 부품으로는 명사 계열과 형용사 계열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가 보통 명사, 명사구, 명사절 등 모두 명사로 번역되는 명사 계열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8번부터 12번까지가 일반 형용사부터 분사, 형용사구 등 서술형 형용사 계열이 주격보어 자리에 들어간 예문들입니다. 참고로 형용사절은 명사인 선행사를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절을 말하는 것으로 수식어의 일종에 해당되기에 주격보어와는 관계없습니다. 이번에는 비동사는 아니지만 일반 동사로서 2형식 형태로 사용되는 동사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가 있습니다. become, grow, get, turn, go, fall, come, make. 이들이 대표적인 동사로 일반 동사이지만 이 형식으로 쓰여서 주어가 어떤 상태로 변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1번 문장 She became a famous TV star. 그녀는 유명한 배우가 되었다는 의미로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become이 사용되었습니다. 2번 문장 It is growing colder outside. 이 문장에서 쓰인 grow는 여기서는 자라다, 성장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형식 형태로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어떤 상태가 되다는 동작의 의미가 되어 밖이 더 추워지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3번 문장 He got angry when I saw him. 그는 내가 그를 보자 화를 냈다는 의미로서 동작을 나타내는데 He is angry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He is angry는 그가 언제 화를 내기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화가 나 있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4번 문장 He turned pale when he saw the ghost. 여기서 turn은 돌리다는 의미가 아니고 뒤에 형용사가 오면 이 형식으로 어떤 상태로 변하다는 뜻이 되어 그는 유령을 보았을 때 얼굴이 창백해졌다는 의미입니다. 5번 문장 The milk went bad. 우유가 상했다는 의미인데 고우는 가다라기보다는 어떤 상태로 변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로 안 좋은 상태로 상황이 변할 경우에 쓰입니다. 6번 문장 He fell asleep immediately.
여기서 fall은 어떤 상태로 갑자기 빠질 때 사용합니다. 다음 문장 My dream came true. 내 꿈이 실현되었다는 의미로 come이 역시 become의 의미로 사용되어 현실이 되었다, 실현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마지막 문장 She will make a good doctor. 여기서 make는 이 형식으로 쓰이면 become의 의미가 됩니다. 이번에는 주어 상태를 유지하거나 지속시키는 동사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emain, stay, keep, rest, lie, stand, continue 등이 대표적인 단어들입니다. 이들 단어들도 이 형식으로 쓰이게 되면 다음의 보어로서 형용사가 주로 오는데 remain과 stay는 형용사와 명사가 동시에 올 수 있습니다. 1번 문장 She remained calm even after the accident. 그녀는 사고 후에도 침착함을 유지했다는 의미로 보어 자리에 calm이라는 형용사가 왔습니다. remain은 주격 보어 자리에 명사도 올 수 있습니다. The incident remains a mystery라고 하면 그 사건은 미스테리로 남아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stay도 주격 보어로 형용사가 오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는 의미가 되는데 You should stay healthy라고 하면 너는 건강을 유지해야 해라는 뜻이 됩니다. stay 다음에는 또한 보어로 명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Let's stay friends forever라고 했다면 우리 영원토록 친구 관계를 유지하자는 뜻입니다. keep이라는 단어도 이 형식으로 쓰이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는 의미가 되어 keep quiet라고 하면 조용히 해라는 의미가 되고 rest도 이 형식으로 형용사가 보어에 오면 어떤 상태로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You can rest assured while I'm away. 내가 없는 동안에 안심해도 돼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에 lie라는 단어 뒤에 주격 보어인 형용사가 오면 어떤 상태로 놓여 있다는 말이 됩니다. The book lies open on the desk. 이는 책이 책상 위에 펼쳐진 상태로 놓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6번 문장 He stood silent during the meeting. 이는 그는 회의하는 동안 침묵을 유지했다는 의미인데 stand라는 단어도 이 형식으로 쓰이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마지막 7번 문장 The weather continued cold. 추운 날씨가 계속되었다는 의미인데 continue라는 단어도 이 형식으로 뒤에 형용사를 보어로 취하면 어떤 상태가 계속되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 형식 형태로 쓰이는 오감각 동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5가지 감각 동사에 대한 예문을 올려드렸습니다. 오감각 동사의 전형적인 형태는 주어 동사 주격 보어로 되어 있는 이 형식인데 주격 보어에 주로 형용사가 옵니다. 화면에 있는 look, feel, smell, sound, taste 동사의 각 첫 번째 예문들은 주격 보어의 형용사가 온 것을 예로 들은 것이고 두 번째 문장들은 전치사 like 다음에 명사가 왔으며 like 이하는 전치사구로서 형용사처럼 번역되는 형용사구입니다. 따라서 이들 5가지 감각 동사의 주격 보어로서 이 형식 문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세 번째 문장들은 전치사 like 다음에 절이 왔는데 like 이하는 전치사구로서 모두 형용사로 번역되는 형용사구들입니다. 따라서 이들도 각 두 번째 문장들처럼 5가지 감각 동사의 주격 보어로서 이 형식 문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나 명사구 또는 명사절 등이 와야 하는데 그냥 절이 온 것이 좀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전통적인 문법에서는 전치사 like 뒤에 절이 오는 것을 피하고 as if 또는 as though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만 현대 구어체 영어에서는 look like, taste like, sound like 등 감각 동사 뒤에서 like가 마치 접속사처럼 절을 이끌고 나오는 것이 매우 흔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 동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동사는 앞에서 다룬 비동사와 can, will, may, must와 같은 조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동사를 지칭합니다. 이들 일반 동사는 주어의 동작, 행동, 상태 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at, sleep, study, make, go, come, love, play, read 등과 같은 수많은 동사들이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의 특징은 문장의 주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나는 아침을 먹는다. 즉, I eat breakfast처럼 동작을 나타내는가 하면 They live in Seoul처럼 서울에 살고 있다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비동사가 1형식과 2형식에만 사용되는 반면 일반 동사는 1형식부터 5형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형에 사용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일반 동사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이자 매력이기도 합니다. 일반 동사는 문장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의미를 풍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동사가 존재나 상태를 단순히 연결하거나 묘사한다면 일반 동사는 주어의 활동이나 변화, 경험 등 훨씬 더 넓은 범위를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비동사가 1형식과 2형식에만 사용된다는 점에서 자동사 기능밖에 없는 데 반해
일반 동사는 거의 모든 단어가 자동사와 타동사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비동사가 1형식과 2형식에만 사용된다는 점에서 자동사 기능밖에 없는데 반해 일반 동사는 거의 모든 단어가 자동사와 타동사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사는 목적어 없이도 문장 성립이 가능하지만 타동사는 반드시 목적어를 수반하는 동사를 말합니다. 일반 동사 중 자동사와 타동사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1형식부터 5형식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leave라는 동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떠나다는 뜻으로 잘 알고 있는 동사로서 he left라고 했다면 그는 떠났다는 1형식 문장입니다. 완전 자동사로서 목적어나 보어가 필요 없지요. 그리고 leave라는 단어가 2형식으로도 사용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leave가 2형식으로 사용되면 주어 동사 주격 보어인이 어떤 상태로 떠나다는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는 실망한 상태로 떠났다는 말을 하려면 주격 보어 자리에는 실망한이라는 형용사를 넣으면 되겠네요. 실망했다는 형용사는 disappointed이니 he left disappointed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3형식이면 어떤 문장이 생각나시나요?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무언가를 남기다 또는 무언가를 떠나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he left a message라고 하면 그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의미이고 he left Korea라고 하면 그는 한국을 떠났다는 의미로 전형적인 3형식 문장입니다.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형태로서 she left me a message라고 하면 그녀가 나에게 메시지를 남겼다는 4형식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로 이루어진 5형식 문장의 예문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제 남편은 문을 열어두었습니다라는 말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전에 다루어 본 적이 있지요. 문이 열려 있다고 하려면 the door is open이지요.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두었다고 하려면 my husband left the door open이라고 하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예문을 들어볼까요?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몰라서 빈칸으로 남겨두었다는 말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몰랐다는 말은 I didn't know the answer to the question입니다. 그리고 빈칸으로 두었다는 말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형태로 만들어야 하니 I left it blank가 됩니다. 이 두 문장을 연결하면 I didn't know the answer to the question, so I left it blank라고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leave라는 동사의 5가지 예문을 알아보았는데 1, 2형식은 자동사로 쓰였고 3, 4, 5형식은 타동사로 쓰였습니다. 결국은 한 단어가 자동사와 타동사로 모두 쓰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동사로 쓰이는 영어 단어 중 거의 대부분은 자동사와 타동사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는 그 단어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의미의 특성으로 인해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론적으로는 leave라는 단어처럼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모두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는 것은 수식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들입니다. 수식어에는 형용사 계열과 부사 계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식어로서의 형용사 계열은 앞에서 다룬 주격 보어나 목적격 보어에 쓰이는 형용사 계열과는 다릅니다. 보어라는 것은 주어나 목적어를 서술을 함으로써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He is kind라는 문장에서처럼 보어를 서술형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수식어에 쓰이는 형용사 계열은 명사를 그 앞이나 뒤에서 수식하는 수식어라는 점에서 He is a kind person처럼 한정적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수식어에 들어갈 수 있는 부사 계열은 동사나 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간, 장소, 정도 등을 나타내는 부사, 빈도를 나타내는 빈도부사, 전치사구,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투부정사, 그리고 각종 부사절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들 수식어 자리에 들어가는 부품들에 대한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형용사 계열입니다. 형용사 계열은 명사를 그 앞이나 뒤에서 수식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식어가 보통 짧으면 명사의 앞에서 수식을 하고 투부정사를 포함한 긴 형용사구나 관계 대명사가 있는 형용사절은 보통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바로 수식어가 될 수 있는 부품들 중 형용사 계열을 보고 계신데 1번 문장 They are kind employees. 이 문장에서 kind는 employees를 바로 앞에서 수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He is a student에서는 student라는 가산명사 앞에서 부정관사 어가 사용되었는데 부정관사는 불특정한 한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음으로 발음되는 명사 앞에서는 어를, 모음으로 발음되는 명사 앞에서는 언을 각각 붙이는데 일종의 형용사 기능을 하는 수식어의 일종입니다. 부정관사 어 대신 정관사 더를 쓰는 경우는 앞에서 이미 언급되었거나 특정한 명사인 경우에 붙입니다. 분사도 수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동사를 형용사로 만든 것이 분사라고 했지요.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면 동사원형에다 ing를 붙이고 수동의 의미인 경우에는 과거 분사형으로 표기합니다. 3번과 4번은 각각 능동과 수동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문장입니다. 보링 클래스에서 능동의 의미를 가진 보링이 클래스를 수식하고 있으니 수업 자체가 수강생을 지겹게 한다는 능동의 의미를 알 수 있고, 헐른 립스에서 헐른은 떨어뜨리다는 능동이 아니고 떨어졌다는 수동의 의미인 과거 분사이니 낙엽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5번 문장 I need something to drink. 이는 마실 뭔가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은 원래 I need something that I can drink라는 문장을 간단히 to 부정사로 줄여놓은 문장입니다. to 부정사는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이 중 형용사적 용법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I need something that I can drink라는 문장에서 마시는 주체는 나이기 때문에 나라는 아이를 2번 말할 필요 없고, 또 something이라는 명사를 투부정사가 뒤에서 수식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에 간단히 투부정사로 줄이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6번 문장 I need a person to talk with. 이 문장도 I need a person that I can talk with 라는 관계대명사절이 있는 문장을 간단히 투부정사 문장으로 줄여서 I need a person to talk with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7번 문장 I'll give her a large basket full of roses. 이 문장은 나는 그녀에게 장미로 가득 찬 큰 바구니 하나를 줄 거야 라는 의미로서 I'll give her a large basket which is full of roses 라는 관계대명사절 문장에서 which is를 생략한 문장입니다. which is를 생략하는 목적은 반복을 피해 긴 문장을 간단히 줄이기 위함인데, 이렇게 생략이 가능한 이유는 형용사, 형용사구, 투부정사 중 형용사적 용법, 형용사절 등이 명사를 앞이나 뒤에서 수식할 수 있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full of roses라는 형용사구가 앞에 있는 large basket을 수식할 수 있기에 which is가 없어도 문장 구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수식어 자리에 들어가는 부품들 중 계속해서 형용사 계열의 예문들을 보시겠습니다. 8번 문장 Look at the man climbing the mountain. 이 문장은 등산을 하는 사람을 보라는 의미인데, 원래 주격 관계 대명사 who와 is가 들어간 Look at the man who is climbing the mountain이라는 문장에서 who is를 생략한 것입니다. who is가 없어도 climbing the mountain이 형용사의 일종인 현재 분사구로서 앞에 있는 the man을 수식할 수 있기에 생략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계대명사가 있는 원래의 문장에서 쓰인 climbing은 진행형으로서 동사로 사용되었으며 who is가 생략된 문장에서의 climbing은 현재 분사이기에 형용사로 사용되었습니다. 9번 문장 Look at the village covered with snow. 이 문장은 눈으로 덮인 마을을 보라는 의미로 원래 Look at the village which is covered with snow라는 문장에서 관계대명사 which와 is를 생략한 문장입니다. 이것을 생략해도 covered with snow라는 과거분사구가 앞에 있는 명사 village를 수식할 수 있기에 생략 가능합니다. 10번 문장 It is an article in relation to World War II. 이 문장은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한 기사이다는 의미인데, 원래는 It is an article which is in relation to World War II라는 문장에서 which와 is를 생략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도 역시 전치사구로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in relation to World War II가 앞에 article을 수식하기에 which와 is가 생략이 가능한 것입니다. 11번 문장 Who is that girl in the red dress? 이 문장은 빨간 드레스를 입은 그 여자는 누구냐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은 Who is that girl who is in the red dress? 라는 문장에서 who is를 생략해도 전치사구로서 형용사로 번역되는 in the red dress가 다른 연결고리가 없어도 그 자체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생략되었습니다. 마지막 12번 문장 We need a man who has a doctor's degree. 우리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인데 We need a man having a doctor's degree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Having a doctor's degree가 현재 분사구로서 앞에 있는 man을 수식할 수 있기에 굳이 길고 복잡해지는 관계대명사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having 대신에 We need a man with a doctor's degree처럼 with a doctor's degree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with a doctor's degree가 전치사구로서 앞에 있는 명사인 man을 수식하는 형용사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이외에도 형용사 계열 관련 예문들은 엄청 많습니다. 여기서 제시한 문장들을 잘 익혀 다양한 문장으로 응용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식어 중 형용사 계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제는 수식어 중 부사 계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식어로서의 부사 계열은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심지어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 네 가지 중 어느 것을 수식하는지는 문맥에 따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들 부사 계열에는 시간, 장소 및 정도 등을 나타내는 부사, 빈도를 나타내는 빈도부사, 전치사와 함께 쓰여 부사로 번역되는 부사구, 투부정사 중 부사 적용법, 그리고 각종 부사절 등이 있습니다.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지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certainly, perhaps, frankly 같이 확실성, 가능성, 의견을 나타내는 부사, 그리고 감정을 나타내는 fortunately, surprisingly, luckily 같은 부사, 그리고 generally, basically와 같은 일반적인 사실이나 보편성을 나타내는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와 같은 특정한 품사를 수식한다기보다는 문장 내용 전체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식어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 중 부사적 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용법인데 I study hard to get good grades. 이는 나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사 적용법 중 두 번째는 결과 용법이 있습니다. He grew up to be a doctor. 이 문장에서처럼 grew up이라는 동작 다음에 그 결과를 투부정사로 처리한 문장으로 그는 자라서 결국 의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번 문장 중 두 번째 것을 보시면 He tried hard, only to fail 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only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 결국 뭐뭐 하고 말았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는 의미의 문장입니다. 다음 세 번째 용법은 기쁘거나 슬프거나 놀라거나 하는 등 감정의 원인을 표시하기 위해 투부정사를 사용하는 용법입니다. I'm glad to see you again. 이 문장은 내가 기쁜 원인이 너를 다시 만나서라는 뜻으로 다시 만나서 기쁘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 놀랐다고 하고 싶으면 He was surprised to hear the news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네 번째 용법으로 판단의 근거가 있습니다. He is foolish to say so. 그 녀석이 그런 말을 하다니 어리석다는 의미인데 foolish의 주체가 바로 그렇게 말한 그 녀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It is foolish of him to say so가 있는데 이는 그 녀석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말로 그렇게 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마지막 용법은 형용사를 수식하는 것입니다. 형용사적 용법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지만 여기서는 앞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He is hard to approach. 그는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인데 주어가 그 사람이고 투부정사가 형용사인 hard를 수식하고 있기에 이 문장은 It is hard to approach him이라는 문장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He is hard to approach는 그 사람은 성격이나 자체의 특성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고 It is hard to approach him은 투부정사가 진주어이기에 그 사람을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로 번역되어 그 사람의 성격 등이라기보다는 외부적인 환경 요인으로 인해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The book is easy to read. 그리고 It is easy to read the book. 이 두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는 책 자체의 구성이나 내용 등의 특성 때문에 읽기 쉽다는 의미이고 후자는 그 책을 읽는 것이 쉽다는 말이니 외부적 요인이나 일반적인 상황 때문에 읽기가 쉽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사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사절은 if, unless, once, when, as soon as, although, while, before, after, as, because 같은 접속사를 포함한 문장으로서 주절의 동사를 수식합니다. 한 문장씩 보겠습니다. 1번 문장 I didn't go to the party because I was sick. 그리고 2번 문장 As it was getting dark, we decided to go home. 이들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because와 as가 각각 사용되었는데 because는 상대방이 몰랐던 이유를 설명할 경우에 사용되고 as는 이미 다 알려져 있거나 부수적인 정보를 제공 시에 사용됩니다. 3번 문장 When I am free, I usually take a rest here. 그리고 4번 문장 Please give me a call as soon as you get there. 이들 문장에서는 when과 as soon as라는 시간 접속사를 사용했습니다. 5번부터 7번까지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if, unless, 그리고 once가 각각 사용되었습니다. 6번 문장 Don't open the door unless you hear my voice. 이 문장에서 사용된 unless는 무엇을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문 열지 마라는 의미입니다. 7번 문장 Once you finish your work, you can leave. 이 문장에서처럼 once는 접속사로 쓰이면 일단 뭐뭐라면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일단 일을 끝낸다면 너는 떠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8번 문장 Although I'm tired, I can help you. 이 문장에서는 양보를 나타내는 although를 사용했는데 도우를 써도 무방합니다. although는 조금 더 격식적이고 주로 문장 앞에 오는 반면에 도우는 덜 격식적이고 although처럼 문장 앞에 올 수도 있지만
문장 끝에도 올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Some like tennis while others prefer soccer. 몇몇은 테니스를 좋아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한다는 의미로서 여기서 사용된 while은 뭐뭐를 하는 동안에라는 시간 접속사로도 쓰이지만 여기서처럼 반면에라는 대조의 의미를 갖는 접속사로도 자주 사용됩니다. 이제 분사구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사구문이란 주절은 그대로 두고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동시동작 등을 나타내는 부사절만 더 간결하게 줄여 쓰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단어를 삭제함으로써 문맥을 자연스럽고 영어답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고등학교 때 한 번씩 들어보았던 분사구문 만드는 절차입니다. 먼저 접속사 when, after, because, if, although, while 등을 먼저 삭제합니다. 그러나 강조하거나 접속사를 생략하면 혼동을 줄 수 있는 경우는 그대로 두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을 경우에는 보통은 삭제하는데 만약 주절의 주어와 다른 경우는 그대로 둡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절차인데 부사절의 동사 형태를 변경합니다. 부사절의 동사가 능동이면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 현재 분사로 만들고 부사절의 동사가 수동이면 과거 분사만 남기면 됩니다. 비동사가 있는 경우 being으로 바뀌는데 being은 보통 생략합니다. 자, 그럼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거 몇 가지 연습해 볼까요? 첫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When he heard the sad news, he began to cry. 이 문장을 그대로 직역해보면 그는 그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울기 시작했다입니다. 주절인 he began to cry는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먼저 시간 접속사 when을 삭제하고 주절과 부사절 주어가 같으니 부사절의 주어 he도 삭제한 후 동사가 과거 시제인 heard인데 동사 원형인 hear에 ing를 붙여 현재 분사로 만들면 Hearing the sad news, he began to cry라는 분사구문 문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실까요? After signed, the document was sent overseas. 번역을 해보면 그 서류는 서명된 후 해외로 보내졌다는 의미이지요. 이 문장은 분사구문 문장인데 원래 문장으로 바꾸어 보면 After the document was signed, the document was sent overseas입니다. 이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만들 때 시간 접속사인 after를 그대로 둔 이유는 만약 생략할 경우 before로도 볼 수 있기에 혼동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둔 것이고 주어인 다큐먼트는 반복되는 단어이기에 삭제하고 동사인 was의 동사 원형이 be이기에 ing를 붙이면 being, 그런데 부사절이 수동태인 경우 being을 생략한다고 했으니 After signed, the document was sent overseas라는 문장만 남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문장을 번역해 보세요. Such being the case, we have to reject your offer. 상황이 그러하기에 우리는 귀하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영어 표현 중에 such is the case라는 표현이 있는데 상황이 그렇습니다라는 의미로 as such is the case, we have to reject your offer라는 문장에서 부사절만 분사구문으로 바꾼 것입니다. 접속사 s는 삭제하고 주어 such는 주절의 주어와 다르기에 그대로 두고 동사인 is의 원형인 be에다 ing를 붙여 만든 표현입니다. 저는 처음 문법 공부하기 전에 such being the case라는 문장을 암기하고 있었기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사용하다가 문법을 공부하면서 정확히 알게 된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영어 표현 알고 계신가요? 지금 보시는 표현이 바로 그것인데 분사구문에서 파생되어 나온 관용 표현입니다. Other things being equal, I'd prefer the house with a garden. 다른 것들이 동일하다면 차라리 정원이 딸린 집을 선호한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원래 문장은 If other things are equal, I'd prefer the house with a garden인데 접속사 if는 삭제하고 주어인 other things가 주절과 다르기에 그대로 써준 후 비동사만 현재 분사로 만들어 other things being equal, I'd prefer the house with a garden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if 절에서 being은 생략하면 안 됩니다. being을 생략하는 것은 수동태인 경우, 즉 being 다음에 과거 분사가 오는 경우 주로 생략합니다. 이번에 보시는 문장은 부사절이 이유를 나타내는 because가 사용되었고 주어인 I가 주절과 같고 시제가 현재 완료입니다. 우선 because와 주어 I를 삭제하고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인 경우는 having 플러스 과거 분사 형태로 만들면 having lived here for years, I know all the shortcuts라는 분사구문이 만들어집니다. 이곳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지름길을 알고 있다는 의미이지요. 이번에는 부사절이 부정문인 경우를 볼까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제 왜 솔직히 말하지 않았냐고 물어볼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을 지킨 것이다라고 하려면 As I didn't know what to say, I just remained silent입니다. 접속사 s를 삭제하고 주어 I도 반복되기에 삭제. 동사는 조동사가 있지만 일반 동사 know를 부정문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된 것이기에
일반 동사 know를 knowing으로 바꾸고 부정문인 경우는 knowing 바로 앞에 not을 붙여 not knowing what to say, I just remain silent라고 하면 됩니다. 이제는 분사구문 중 부대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대 상황은 주된 동작이나 사건에 부가적으로 따르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크게 세 가지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에서 주된 동작이나 사건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첫 번째이고 그 동작이나 사건의 결과로 나타나는 또 다른 상황이나 동작을 묘사하는 경우가 두 번째고 별개의 주어를 가진 부수적인 상황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경우가 세 번째로 이 경우는 주로 with 플러스 명사 플러스 분사 형용사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문장씩 볼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They stood outside waiting for the bus. 그들은 버스를 기다리면서 밖에 서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원래 they stood outside while they were waiting for the bus라는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만든 것으로 waiting for the bus라는 동작이 they stood outside라는 주된 동작의 부가된 동작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문장은 waiting for the bus, they stood outside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While they were waiting for the bus, they stood outside라는 원래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만든 거지요. 어떤 형태건 간에 주된 동작과 부가된 동작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용법 중 결과용법을 보시겠습니다. It rained for 2 weeks, ruining our trip. 2주 동안 비가 내려 우리 휴가를 망쳐놨다는 의미로 원래 문장은 It rained for 2 weeks and it ruined our trip입니다. 2주 동안 비가 내린 결과가 휴가를 망친 것이기에 간단히 and하고 it를 생략한 후 망쳤다는 과거동사 ruined의 원형의 ing만 붙임으로써 주된 동사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과용법의 또 다른 예를 보실까요? The company introduced a new policy, causing a lot of controversy. 회사가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는데 그 결과로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는 결과용법입니다. 이러한 결과용법은 CNN 뉴스를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니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부대 상황 중 마지막으로 별개의 주어를 가진 부수적인 상황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경우인데 4개의 예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경우는 주로 with 플러스 명사 플러스 분사나 형용사 또는 형용사로 번역되는 전치사구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첫 번째 문장 She can't concentrate with the music playing. 그녀는 음악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집중을 못한다는 의미로 with 다음에 현재 분사가 와서 어떤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playing 대신에 형용사 on을 써서 She can't concentrate with the music on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 문장 I usually study with the TV on. 저는 보통 TV를 켜놓은 상태로 공부한다는 의미로 이 표현도 with the TV on 대신에 with the TV playing으로 바꾸었어도 무방합니다. 다음 3번 문장 She listened to the lecture with her eyes closed. 그녀는 눈을 감은 채로 강의를 들었다는 의미이지요. 눈이 감겨 있는 상태라고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수동인 closed라고 한 겁니다. 마지막 문장 He was born with a silver spoon in his mouth. 이 표현은 그는 금수저이다는 의미입니다. 영어권에서는 금수저를 골드스푼이 아니고 실버스푼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은수저가 입안에 있는 상태로라는 의미로 관용구로 굳어진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공부한 부대 상황 표현으로 응용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저는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더니 쥐가 났어요 라는 표현을 영어로 만들어 볼까요? 다리를 꼬고 앉다는 표현은 with를 사용하면 되고 쥐가 난 것은 다리를 꼬고 앉은 결과이니 콤마 표시하고 현재 분사로 만들면 되겠네요. I sat with my legs crossed and I got a cramp. 또는 I sat with my legs crossed and my legs cramped. 이 두 문장이 부대 상황으로 만들기 전의 문장입니다. 이들을 결과를 나타내는 부대 상황으로 만들면 콤마를 찍고 뒤의 것은 현재 분사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I sat with my legs crossed, getting a cramp. 또는 I sat with my legs crossed, my legs cramping.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처럼 with라는 전치사를 잘만 활용하신다면 엄청난 표현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식어가 될 수 있는 부사절 중 복합관계 대명사절과 복합관계 부사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복잡할 수 있겠지만 잘만 익혀두면 영어 회화 실력 향상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합관계 대명사에는 whoever, whomever, whichever, whatever가 있으며 복합관계 부사에는 whenever, wherever, however가 있습니다. 먼저 복합관계 대명사는 명사절과 부사절을 이끌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그렇다면 이들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으며 또한 부사절인 수식어 역할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들 복합관계 대명사가 만약 수식어인 부사절을 이끄는 경우에는 no matter who, no matter whom, no matter which,
no matter what 등으로 바꾸어 써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예문을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문장, whoever wants to join us will be welcome. 이는 우리에게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환영입니다는 의미인데 조동사 will 앞에 있는 whoever wants to join us가 주어 자리에 있으니 명사절입니다. 두 번째 문장, we welcome whoever wants to join us. 이 문장은 우리는 우리에게 동참하기를 원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welcome의 목적어에 있으니 역시 명사절로 사용되었습니다. 3번 문장, whoever wants this book, they can get it. 이 문장은 이 책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는 의미입니다. Whoever wants this book이라는 문장은 부사절로서 주절인 they can get it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처럼 whoever가 부사절로 사용되는 경우 no matter who wants this book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다음 4번 문장 take whichever you want.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가져가거라는 뜻인데 whichever 이하의 절이 take의 목적어이니 명사절로 사용되었습니다. 5번 문장 whichever you want will be yours. 네가 어느 것을 원하든 간에 너의 것이 될 거야 라는 의미로 whichever 이하의 절이 주어 자리에 위치해 명사절로 사용되었습니다. 6번 문장 whichever you want, you won't get it. 이는 어느 쪽을 원하든 간에 너는 얻지 못할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은 부사절로서 no matter which you want, you won't get it. 이렇게 바꾸어 말해도 됩니다. 다음 7번 문장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이는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할 수 있어라는 의미로 you can do anything which you want라고 말해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다음 9번 문장 whatever you do, I don't care. 네가 뭘 하든 나는 신경 안 쓴다는 의미로 anything which you do, I don't care. 또는 no matter what you do, I don't care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복합관계부사입니다. 복합관계부사는 관계부사인 when, where, how 등의 에버를 붙여 whenever, wherever, however처럼 쓰여 양보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복합관계 대명사가 명사절과 부사절로 모두 쓰이지만 복합관계 부사는 오로지 양보 부사절만을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각각 no matter when, no matter where, no matter how로 바꿔 써도 됩니다. 1번 문장을 보세요. Whenever you drop by, you'll see him in his office. 네가 언제 들르든 간에 그의 사무실에서 그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는 no matter when you drop by, you'll see him in his office.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2번 문장입니다. Wherever you go, you'll be welcome. 너는 어디를 가든 간에 환영받을 거야 라는 의미인데 이 문장도 no matter where you go, you'll be welcome으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3번 문장 However hard the job may be, you must finish it. 이 문장은 그 일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의미인데 원래는 Though the job may be hard, you must finish it입니다. 이 문장은 또 No matter how hard the job may be, you must finish it 이라고 해도 되는데 no matter how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렵다는 의미인 hard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4번 문장입니다. However hard he may try, he'll never be able to get it. 이는 그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을 못 얻을 거야 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hard는 try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이는 원래 though he may try hard, he'll never be able to get it 인데 however를 사용해 부사인 hard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However 대신에 no matter how를 써서 no matter how hard he may try, he'll never be able to get it처럼 바꿔 써도 무방합니다. 미국 팝송 가수 리차드 막스의 팝송 하나가 생각나는군요.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I'll be right here waiting for you. 여기서 사용된 wherever you고 whatever you do라는 문장도 양보절을 이끄는 복합관계 부사절입니다. 당신이 어딜 가든지 간에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바로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라는 유명한 팝송 가사이지요. 자, 지금까지 다룬 영어 문장의 기본 구조도가 그동안 우리가 힘들게 공부했던 영문법 내용의 전부입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인가요? 이들 내용이 오로지 문법의 용도로만 쓰인다고 아직도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문장의 기본 구조도를 꿰뚫고 있어야만 원어민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오로지 문법을 제쳐두고 회화에만 골몰하고 계시지 않았나요? 영문법은 영어 회화 공부에 있어 장애물이 아닌 진정한 윤활유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문장의 기본 구조도는 영어 회화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자는 차원에서 소개드렸음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